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키움 히어로즈 김혜성이 LA 다저스에 입단합니다. 스포티비 뉴스의 최초 보도에 따르면 김혜성의 에이전트사가 밝힌 계약 규모는 3년 플러스 옵션 2년에 2,200만 달러로 존 헤이먼에 따르면 보장 금액은 3년 1,250만 달러이고 옵션 2년은 상호 옵션입니다. 다저스가 최대 5년을 쓸 수 있는 계약을 받아들였다는 건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진출 의지가 대단히 강력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CAA는 에인절스가 5년 2,800만 달러를 제시했고 시애틀, 컵스, 샌디에고의 제안도 있었지만 김혜성 본인이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해 다저스행을 결정했고 다저스가 최고의 팀인 것과 오타니의 존재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에인절스의 경우 루이스 레니포가 있지만 올 시즌 후 FA가 되고 내야 뎁스도 약하기 때문에 다저스보다는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국인 선수가 마이너 계약이 아닌 보장 계약으로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건 2013년 류현진, 2015년 강정호, 2016년 박병호, 2020년 김광현, 2021년 김하성, 2024년 이정우와 고우석에 이어 7번째입니다.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우, 김혜성은 모두 히어로즈 선수들로 김현수는 FA 계약, 이대호는 스플릿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인 선수가 다저스 유니폼을 입는 건 박찬호, 서재영, 최희섭, 유현진에 이어 김혜성이 5번째입니다. 김혜성과 계약한 팀이 다저스이고 김혜성이 다저스를 선택한 건 예상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압도적으로 연봉을 많이 쓰는 팀인 다저스는 이루수 럭스, 유격수 배츠, 3루수 먼시에 500만 달러 옵션을 행사한 미겔 로하스, 내 외야가 모두 가능한 크리스 테일러가 있어 26인 로스터에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저스가 럭스를 트레이드하지 않을 경우 개막전 이루수로 출발하기 어렵고 마이너 거부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부진할 경우 마이너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때문에 추후 확인될 걸로 보이지만 마이너 거부권을 보장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김혜성은 KBO 리그 최초로 유격수와 이루수에서 모두 골든글러브를 차지했고 지금까지 진출한 선수들과 비교하면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지만 불안한 송구 때문에 수비 포지션이 2루에 제한되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KBO 리그에서 기록한 홈런 최고 기록도 박병호가 53개, 강정호가 40개, 김하성이 30개, 이정우가 23개, 김현수도 28개였던 반면 김혜성은 지난해 11개가 유일한 두 자릿수이자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김혜성은 WRC 플러스를 보면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진출 선수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정호는 진출 직전 마지막 3시즌 중 2시즌이 180을 넘었고 통산 135였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의 첫 2년간 128과 131을 기록합니다. 박병호는 진출 직전 2년이 184와 192였습니다. 180은 올해 오타니와 소토로 해당 리그를 파괴한 성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첫해 79에 그쳤고 2년차를 트리플 A에서 보내고 돌아옵니다. 김하성은 통산 123으로 135인 강정호보다 떨어졌지만 마지막 두 시즌은 150과 149였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71, 105, 110, 101로 4년 통산 100일을 기록했습니다. 이정우는 포스팅으로 진출한 한국인 타자 중 가장 높은 통산 144를 기록했고 진출 전 마지막 4시즌이 150, 172, 186, 14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7경기 만에 시즌을 마감하기 전까지 83에 그쳤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건 일본 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전당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치로와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119를 기록한 마치이는 일본에서의 파워를 보여주지 못했고 이는 최근의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치고는 최고 시즌이 196에 달했고 6년 통산이 155였지만 182경기 76에 그치며 참담하게 실패합니다. 요시다는 2년차부터 165, 168, 166, 179, 191, 201로 엄청난 우상향을 보이고 진출했지만 첫 두 시즌은 110과 115에 그쳤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4시즌이 173, 177, 163, 199였던 스즈키 세이야가 118, 128, 138로 대단히 선전하고 있지만 역시 일본 성적과 비교하면 많이 낮아진 성적입니다. 일본에서 마지막 3시즌이 159, 153, 141이었던 아키야마 쇼고는 심지어 메이저리그에서 142경기 무홈런과 통산 63을 기록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단 한 명, 오타니만이 일본에서 마지막 2시즌이 181, 164였고 최근 4시즌이 150, 142, 179, 181로 일본에서의 고점에 도달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김혜성은 KBO 통산이 108에 그치고 마지막 3년이 122, 141, 124로 고점 역시 이전에 진출한 선수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김혜성이 26세 시즌을 시작하는 선수로 25세 시즌부터 시작한 김하성, 이정우보다 한 살이 많을 뿐인 어린 선수인 건 장점이지만 자국 리그에서의 공격 성적은 지금까지 포스팅 또는 3년 2,100만 달러의 FA 계약을 맺고 진출한 아키야마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김혜성의 28십 스케일을 타격 55, 파워 30, 스피드 70, 수비 55, 어깨 40으로 평가했습니다. 김하성의 진출 직전 평가는 타격 55, 파워 45, 스피드 55, 수비 50, 어깨 50이었습니다. 김하성은 스피드, 수비, 어깨에서 이 평가를 뛰어넘는 활약을 하지만 김혜성보다 평가가 좋았던 공격은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타격 60, 파워 45, 스피드 55, 수비 50, 어깨 45였습니다. 김혜성은 타격 55, 파워 32, 타격 55, 파워 45였던 김하성, 타격 60, 파워 45였던 이정우에 비해 한 단계 아래로 평가받았습니다. 따라서 다저스가 김혜성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드글러브를 따낸 김하성을 보면서 수비에서의 확장 가능성, 어쩌면 유틸리티 도전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서울 시리즈에 왔을 때 우리 스카우트들이 김혜성을 많이 좋아한다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스포한 바 있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자세한 계약 내용은 추후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